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? 저는 저한테 호기심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. 호기심이요? 네, 중 3학년 이전까지는 신문 기자라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 중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는 아무래도 나는 꼭 기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만 단정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문이나 사회적인 면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활동은 제가 크게 흥미를 가지지 않고 참여도 굉장히 적게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호기심이 제일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다면 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호기심을 더 키워보면 되겠죠? 도전 직업체험 신문기자 편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오늘은 채윤이의 신문기자 체험이 있는 날. 그런데 채윤이가 향한 곳은 신문사가 아닌 경찰청이다. 이곳에서 채윤이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. 바로 오늘 하루 채윤이의 멘토가 되어줄 신광영 신문기자다. 그런데 왜 신문사가 아니라 경찰청으로 부르셨어요? 이게 기자들이 언론사 안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자기 담당하는 출입처에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지금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신 거예요. 출입처 내의 기자실에서 시작되는 신문기자의 하루.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신문보기다. 보통은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 보게 되는 신문. 하지만 신문기자들이 신문을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. 두 개 사진이 좀 다르지? 네. 다른 사진을 실었고 제목도 역시나 좀 약간 포커스를 좀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사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신문이나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이걸 다뤄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다른 언론으로부터 차별화했는지 그 같은 기사를 어느 수준으로 다뤘는지를 같이 대조해서 보는 거야. 누가 더 얼마나 더 취재했고 어디서 취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린 관심을 갖고 보지. 하지만 일반 독자들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신문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채윤이. 그렇다면 신문 기사를 쓰기 위한 정보는 과연 어디서 얻는 걸까? 가장 가까운 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. 일반적 의미에서는 보도자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쓰는 경우도 뭐 없지 않고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해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걸 이런 보도자료는 독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인지 판단 후 추가 취재의 과정을 거쳐 기사가 된다. 기자님이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직접 소스를 찾고 주제를 찾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신다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학 문제를 집중 분석 중인 신광영 기자. 정기적으로 취재처를 드나들며 취재원과의 면담을 갖고 있다. 가정폭력, 성폭력, 학교폭력, 불량식품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계장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좀 뭐랄까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? 이 네 가지 중에서 좀.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학교폭력 문제나 부분이나 성폭력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신문기자는 취재원의 정보를, 취재원은 신문기자의 기사를 믿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필수인 작업. 사건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취재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.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 수업이나 교육에 대해서의 말인데 저희 경우에 그걸 사실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적고 아무래도 좀 지루하다는 인식이 큰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?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재미없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못할 그런 거겠지만 그런 전문 강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좀 더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취재원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시간이었다. 신문 기자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업무, 바로 현장 취재다. 국민이 가보지 못한 현장을 대신 가서 보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. 오늘 두 사람은 한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현장을 찾았다. 안녕하세요. 그 얼마 전까지 여기 그 농성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파단이 생긴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농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신 거세요, 지금? 농성장이라보다 사실 지금 이 24분의 영정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. 작년부터
돼서 딱 1년이 넘었죠. 이렇게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1년간 한 3만 명의 시민이 사실 와서 조문을 이야기를 하시고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긴 채윤이. 일정을 좀 진행했었어요.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줘야 되고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?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인 거고 명령하면 저 사람들은 이유 관계없이 무조건 합니다. 아주 조직사회가 직접 현장에 나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. 일일 신문기자로서 현장 취재를 해본 채윤이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? 직접 나와보니까 왜 그렇게 취재가 중요한지 좀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또 여기 아까 그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마감을 앞두고 기자실로 돌아온 두 사람. 오늘 취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시간이다. 우선은 초고 형식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데스크의 확인 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작업이 이어진다. 첫 문장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써주고 두 번째에서 이 의미를 좀 부연 설명해주고 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과정, 그다음에 이 수사한 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통상적인 의미의 기사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형식이 되는 거고. 최종표는 대충 어느 정도나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 건가요? 한 12시 정도, 밤 12시가 되면 최종적인 딱 확정이 되지. 좀 그렇지 않다. 뭐 이거는 한 오후 7시로 딱 끝낼 수 있다라는 사안이면 뭐 7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. 주로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지. 매일매일이 마감인